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주제는요. 국힘당 공천 친육 친박 전쟁의 죄송합니다. 친윤 친박 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국힘당 공천이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죠.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지금 일단 공개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다고 합니다. 어느 지역구에 누가 갈 것이다. 내정이 끝났다는 얘기도 들려요. 겉으로는 이제 공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만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천의 상당수는 끝났다. 지금 전체 250개 정도 되는 지역구 가운데 적어도 한 180곳 정도는 공천이 마무리된 거나 다름없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입니다. 실제로 이제 한 며칠만 더 있으면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만 더 있으면 공천이 거의 다 마무리된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이죠. 원래로 하자면요, 지금쯤 공천이 다 끝났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날아갈 놈 날아가고 쫓겨날 놈 쫓겨나고 남을 놈 남고 이게 이미 다 끝났어야 정상인데 지금 윤석열이 김건희 특검 때문에 이 공천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죠. 이미 다 마무리 끝났지만은 끝이 안 난 것처럼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미 끝난 공천을 안 끝난 것처럼 이미 결론이 나와 있는데 결론이 안 나온 것처럼 연극을 하면은요, 당장 반발을 줄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엄청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부작용. 반발은 무마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발 대신에 갑작스럽게 튀어나가는 돌발 변수를 막을 수가 없죠. 자, 그 돌발 변수가 지금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친박입니다. 친윤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직계 라인들로 쫙 풀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친박 라인들이 어깃장을 놓기 시작합니다. 왜? 그 자리 우리 자리야. 그거 내 자리야. 왜 쟤한테 줘? 라고 빡치고 나오는 거죠. 특히 경남지방, 부산지방, 울산지방, 그러니까 부울경 이쪽에서 상당히 많은 충돌이 빚어질 것 같아요. 자, TK 쪽은요, 워낙 그 자리에 오래 있었던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꿔놓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바꿔놓게 된다면 어느 정도 나름 자기들끼리 합의를 하고 넘긴대요. 그러지 않고선 무슨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비해서 부산 경남은요, 그렇게 TK처럼 관리가 잘 되는 데는 아니라고 합니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돌출 변수가 엄청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요. 즉 바로 그 빈 지역을 빈틈을 뚫고 친박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박은 박근혜의 직접적인 이런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나로 묶였던 사람들이 이제부터 암약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친윤, 윤석열 측하고 맞대결을 하겠다라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여기서도 보여드리고 있듯이 김무성입니다. 김무성은요, 원래 6선을 했습니다. 부산 지역에서 6번 국회의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번 도전을 안 합니다. 원래 지역구가 부산 진구이기도 했고요. 한때는 부산 영도이기도 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2번 당선이 됐고 부산 진구에서 2번. 하여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꽤 여러 번 당선이 됐어요. 아, 부산 남구에도 갔었구나. 자, 그런데 김무성이 다시 자신의 옛날 지역구인 영도에서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도전장을 냅니다. 지난번에 안 나갔어. 이 앞번 2020년 총선 때 안 나갔어요. 그 당시 김무성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이 누구? 예, 황보승희죠. 그 난리가 났던. 그 내연남매하고 무슨 그 불륜 문제도 좀 있었고, 그게 뭐 정치자금법 뭐 뇌물 뭐 이런 얘기 되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 황보승희 자리예요. 자, 그 황보승희 자리 그거 원래 내 거야. 내가 그거 다시 되찾으러 갈 거야 하면서 김무성이 뛰어듭니다. 이 자리는요, 윤석열이가 자기 직계한테 주려고 했어요. 원래는 주진우 법률비서관이 받아갈 거란 얘기도 있었고요. 지금은 무슨 전직 장관이 받아갈 것이다. 또는 국무총리 비서실에 있던 누군가가 받아갈 것이다. 하여튼 친윤이 누군가가 여기를 받아갈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영도. 이 부산 영도라는 데가 재밌는 것이 사실은 김무성이 여기서 뭐 여러 차례 당선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압도적으로 당선된 건 아니에요. 이 영도 지역의 지역위원장이 김비호 위원장이 가는 사람인데 이 김비호 위원장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차곡차곡 토대를 닦다 보니까 매번 아슬아슬하게 집니다. 몇 표 차이가 안 나요. 여튼 자, 이 황보승희 지역구 여기에 지금 김무성이 내가 돌아갈 거야. 이거 원래 내 거야 하고 돌아가겠답니다. 자, 그러자 유상범이라는 사람, 전직 검사죠. 이 유상범이라는 사람이 김무성을 향해서 야, 너 탈당해가지고 박근혜 탄핵했던 사람 아니야. 근데 네가 지금 거기에서 출마하겠다고? 말이 돼? 라고 비꼬았습니다. 근데 난 이 유상범 이 사람 약간 두른 것 같아. 탈당해서 탄핵하셨던 분 아니냐, 김무성. 너 그러고도 너 그렇게 하면은 거기서 또 출마하겠다고? 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참, 그게 말이 안 되면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말이 돼? 박근혜를 수사하고 감옥에 쳐넣은 게 누군데?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이잖아. 근데 걔들이 지금 뭐 짜고 있는데? 그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되고 김무성은 안 돼? 참, 이 검사들의 수준이 이래요. 딱 지들 눈에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끌이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식 사고방식이 참 유사하지 않나요? 집단에는 검핵관이라고 이렇게 윤석열을 좀 거들고 나서면서 야, 김무성 네가 근데 출마하고 그러면 안 되지. 너 탄핵하는데 앞장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그래, 감옥에 넣은 건 누군데? 박근혜 감옥에 넣은 게 누군데? 박근혜 구속영장 누가 청구했는데? 간단한 문제 아닌가? 자, 그러자 김무성은 갑자기 박근혜하고 화해하겠다고 또 이렇게 턱 나섭니다. 거의 전적으로 친박 라인의 부활, 그러니까 T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 TK 중심의 친박 라인을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인 거나 다름없어요. 박근혜가 나를 만나주기만 한다면, 내가 박근혜하고 화해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부산 지역에서 TK 라인 친박 라인을 부활시키겠다 이 얘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야, 이번 총선에서 친박 라인의 부활 지켜봐 이 말을 하는 거나 동일한 거죠. 자, 김무성이 이렇게 나선다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 부산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근혜 라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재밌는 기사들이 제법 나왔어요. 자, 일단 김무성 얘기를 했으니까 김무성 얘기 계속 같이 해볼게요. 김무성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내가 지금 이제 와가지고 이 나이에,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내가 출마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한테 쓴소리를 하기 위해서다.
내가 이제 뭐 더 한다고 해서 뭐 얼마나 무슨 부귀 영화를 보겠냐. 하지만 내가 윤석열한테 좀 쓴소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원내에 진출해야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김무성이 원내에 진출하게 된다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상민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겁니다. 국회의장을 하든 뭘 하든 그 자리는 김무성 몫이 될 거예요. 뭐 여하튼 자, 김무성 당장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고요. 자, 여기에 맞춰 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최근에 새로운 친박 라인의 이 맹주라고 하는 사람 서병수입니다. 서병수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어요. 원래는 이선 퇴진, 부산에서 오랫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 이선으로 물러나라 라고 이렇게 제안을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싫어, 나 출마할 거야 라고 나서버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리하면은 부산에 지금 두 지역구에서 이른바 친박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불출마 종용을 무릅쓰고 불출마를 뿌리치고 출마하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친 겁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사실은 부산 경남 라인에서 친박계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윤석열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출마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박근혜의 언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박근혜의 언질 아니면 박근혜의 눈치짓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얘네들이 이렇게 연사라서 튀어나올 수가 없죠. 뭐 최근에 이 김용남 의원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용남 의원도 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사람도 사실 친박 박근혜 라인으로 분류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윤석열한테 반기를 들고 나선 사람들은 다 친박 라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조원진이라는 사람은 얼마 전까지 이 우리공화당 이걸 운영을 하면서 자, 조원진은 우리공화당 대표입니다. 근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는 얼마 전까지 국힘당하고 합당한다고 그랬어. 국힘당하고 합당해서 대구 달서에 출마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달서면 사실은 박근혜 지역구죠, 여기가. 예. 거기 출마한다 그랬어. 근데 어떻게? 예. 지금 그 우리공화당하고요, 국힘당하고 합당 물 건너갔습니다. 원래는 김기현이 있을 때 합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김기현이 지금 쫓겨나고 한동훈이 지금 하고 있잖아. 한동훈이 얘를 조원진을 지금 뭐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 조원진 지금 오히려 이준석 쪽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내년 2월까지 국힘과 합당, 근데 이미 합당은 물 건너갔어요. 자, 지금까지 윤석열이 박근혜를 세 차례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눈 걸로 돼 있죠. 이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친박 쪽에서는 약간의 기대감을 가졌던 모양이야. 적어도 TK에서 몇 자리 정도는 친박한테 떼주지 않겠나. 그래서 박근혜 세력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재기의 바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예, 그마저도 지금 어렵게 된 거죠.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 친박 세력들이 윤석열한테 다시 뒤통수를 맞고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나오는 게 그럼 도대체 박근혜는 윤석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윤석열하고 박근혜하고 3번이나 만났다며. 그럼 3번 동안 만나면서 박근혜는 윤석열한테 뭔 얘기를 들은 거야? 윤석열은 박근혜한테 뭐 해준다고 약속했을 거 아니야? 뭐 약속한 거야? 예, 약속한 게 없답니다. 박근혜는
윤석열이 부른다고 쪼르르 용산 가고 윤석열이 간다고 해서 올 거라고 해서 자기 집 비워주고 자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 이유가 뭐겠어요. 박근혜 쪽 사람들을 공천해 달라. 특히 대구 경북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이 박근혜 몫을 좀 인정해 달라. 이거였을 건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이 한마디도 해준 게 없답니다. 약속한 게 없대요. 박근혜로서는 말 그대로 뒤통수 맞은 거지. 자신들은 공천 때문에 오라면 가고 온다 그러면 문 열어주고 했는데 전혀 그런 말 해당 사항이 없었던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친박 계열이 대대적으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친박과 친윤의 공천 전쟁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친박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구는 말 그대로 텃밭이자 황금 지역구 같은 곳입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윤석열로서는 빼앗아야 돼. 그래야지 자신들이 친윤 직계, 윤석열 직계 라인이 국회에 진출할 수가 있는데 그래야지 국회를 지 마음대로 막 좌지우지할 수가 있는데 그 자리를 안 비워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전쟁은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푸른 시인님 재밌는 말씀